KA CPR 심포지엄 그 메카니컬 세션을 할 때 저희 정유진 교수님께서 아마 메카니컬 CPR 디바이스 관련된 논문을 최근에 내셔서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공교롭게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소방청의 구급 품질관리 팀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조금 있어서 같이 그것들을 보면서 보면 유익할 것 같아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구급대원분들도 많이 참석해 주셨을 텐데 메카니컬 CPR 디바이스는 이제는 구급대원분들이 좀 더 익숙할 것 같고 저보다도 더 착용하는 것을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오늘 살펴볼 내용들은 최근에 나온 2020년 AH 가이드라인에서는 메카니컬 CPR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가이드라인의 근거가 된 스터디 중에서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까지는 observational 스터디였다가 RCT가 최근에 나온 RCT들을 근반으로 해서 새로 가이드라인이 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나온 RCT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지금 얼마큼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용하면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이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AH 가이드라인에서도 하이 퀄리티 CPR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이 퀄리티 CPR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는 적절한 압박의 속도와 그리고 깊이 그리고 압박 중단을 최소화하는 것을 하이 퀄리티 CPR의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이 퀄리티 CPR은 퀄리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푸시 하드, 그리고 최소한 2인치 이상, 그리고 푸시 패스트 분당 100에서 20회, 그리고 컴플리트 체스트 리코일을 하도록 하고 미니마이즈 인터럽션을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CPR을 할 때는 처음 CPR을 하라고 하고 산소도 주라고 하고 모니터랑 디피브레이터도 달아야 되고, 그리고 특별구급대 같은 경우에는 에피네프린도 투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IV를 잡고 에피네프린 투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드밴스드 에어에도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일들이 CPR의 맨 처음 페이지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도록 되어 있고, 이러면서도 동시에 하이 퀄리티 CPR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게다가 구조자가 저희 지금 대부분의 경우 3인 탑승률이 지금은 80%에서 90%로 올라가고 있지만, 시도마다나 아니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구조자가 2인 구조자, 3인 구조자에 따라서도 이러한 필요성들이 할 것들은 너무 많고 그거 가운데서 하이 퀄리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 현장에서 CPR을 환자를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들이 마주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 퀄리티가 강조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H 가이드에서는 알터너티브 CPR 테크닉이라고 해서 메카니컬 CPR 디바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크게는 두 분류로 얘기를 하고 있죠. 아시다시피 조울에서 나온 오토펄스, 그래서 우리는 오토펄스라는 이름이 좀 더 익숙하고 로드 디스트리뷰팅 컴프레션 밴드를 CPR에는 심장을 압박한다는 느낌과 흉곽을 조여준다라는 이런 두 가지 이론이 어느 정도 다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흉곽을 한꺼번에 조여주는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오토펄스 로드 디스트리뷰팅 컴프레션 밴드가 그 구급대에 많이 배포되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대표적으로는 뉴마틱 피스톤 디바이스라고 하는 루카스 장비가 루카스 2에서 3로 조금씩 넘어가면서 차츰 보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CPR 디바이스, 메카니컬 디바이스가 점차 보급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활용도 많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매뉴얼 컴프레션보다 메카니컬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간단히 생각해 보더라도 당연히 기계가 하니까 정확한 속도가 일정한 속도로 할 수 있고 일정한 깊이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일 때문에 가슴 압박을 중단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앰뷸런스 우리나라의 법률상으로는 CPR 하고 있는 환자는 병원에 반드시 이송을 해야 되는 법률상 앰뷸런스 트랜스포트 가운데서도 CPR을 해야 하는데 구급대원의 안전이나 그리고 그 퀄리티가 떨어지는 부분을 메카니컬 CPR이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메카니컬 CPR을 매뉴얼 CPR은 컴프레션을 바로 시작하면 되는데 메카니컬 CPR은 적용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 압박이 중단되거나 혹은 심정지 환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 재세동이라고 한다면 프로토콜에 따라서는 첫 재세동도 지연될 소지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려에 의해서 늑골골절이나 뉴모소락스 혹은 내장 손상 등 같은 것이 메카니컬 CPR이 좀 더 있는 것 같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구급대가 메카니컬 CPR 디바이스를 하고 온 환자들을 바라본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오토펄스를 하면은 왠지 그 아이겔이나 이런 데에 피가 많이 나가는 것 같다, 헤모뉴모소락스가 조금 더 많은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은 인투베이션이 잘 유지되지 않는 채 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사람에게 적용하기 전에 애니멀 스터디를 먼저 진행을 했고, 애니멀 스터디에서는 심폐소생술이 결국에는 심장과 머리로 가는 혈류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럴 때 메카니컬 CPR 디바이스가 매뉴얼로 한 것보다 세레브럴 블러드 플로우, 그러니까 뇌로 가는 혈류를 좋게 해주고 심장으로 가는 혈류도 좋게 해주고 서바이벌도 좋게 해준다는 이러한 결과들은 리포트된 바가 있고요. 옵저베이션 스터디에서는 디베이트가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에비던스, 증거가 좀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2020년 AH 가이드라인은 마지막으로 나온 그 코클레인 라이브러리에 나온 그 리뷰를 최종적으로 차용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최종적으로 2,500개 정도에 되는 스터디를 분석을 해서 그 중에 11개의 랜더마이즈 컨트롤 스터디, 그러니까 무작위 군집 연구를 분석을 했고, 그 가운데에서 병원 밖에서 발생한 심정지에 대해서는 8개의 대표적인 그 RCT에 대해서 리뷰를 했고요. 그렇게 리뷰한 결과가 AHA 가이드라인에서는 서바이벌이나 그러니까 신경학적 예후를 좋게 하는 서바이벌을 좋게 한다는 증거는 찾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 메카니컬 CPR은 사람이 리미티드 퍼스널, 사람이 없거나 그리고 환자를 이송해 주는 동안에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구급대원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을 고려할 때 몇몇 그 이용자와 그리고 시스템에서는 여전히 잘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RCT 가운데서 몇 가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 맨 처음 2006년에 나온 RCT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랑 캐나다에서 2004년, 2005년, 그러니까 2000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한 거죠. 오토펄스가 처음 나왔을 때에 각각의 400개 정도의 암을 가지고 시행을 했었는데, 당시 프라이머리 아웃컴, 맨 처음 아웃컴은 4시간 후에 살아있는가에 대한 비교를 했는데 두 그룹 간에 큰 차이는 없었는데, 연구를 다 진행하기 전에 서바이벌과 CPC를 살펴봤을 때는 메카니컬 CPR 디바이스가 서바이벌과 CPC가 현저히 떨어지는 부분들 때문에 스터디를 완료하지 못하고 클로징을 했던 리포트가 부정적인 리포트로는 상당히 임팩트가 크게 나타났던 부분들이 있고요. 말씀드린 하이 퀄리티 CPR에 대한 얘기를 할 때 2006년 정도의 하이 퀄리티 CPR이라고 해도 CPR 프랙션은 한 60% 정도가 됐었다라는 게 추가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서바이벌이나 아니면 디스차지 호스피탈은
서바이벌에서 4시간 서바이벌은 큰 차이는 없었지만 맨 오른쪽 끝에 디스차지는 9.9%와 5.8%, CPC 1, 2를 합쳐보면 한 7.5%와 3%로 매뉴얼이 더 좋은 것으로 리포트된 그 무작위 군집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요번 코클레인 리뷰에 나온 그 8가지 그 RCT 중에서 규모가 큰 게 3개가 있고 그게 가장 임팩트가 컸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2014년 리서지테이션에서 발간된 서크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여기에서는 미국이랑 그리고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이렇게 해서 멀티센터에서 시행한 무작위 연구였었고요. 2009년서부터 2011년간 연구한 거에 있어서 그 오토펄스를 사용을 해서 각 암마다 2,000명씩을 가지고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아웃컴인 그 ROSC가 유지된 경우는 각각이 28.6%와 32.3%, 그리고 24시간 생존도 21%와 25%, 그리고 병원 퇴원도 9.4%와 11.0%로 OR 값이 95% 인터벌이 0.83과 1.37로 메카니컬 CPR과 매뉴얼 CPR에는 차이가 없었다라고는 리포트가 되고 있고, 다만 이런 부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추가적인 언급에는 메카니컬 CPR을 매뉴얼 CPR, 메카니컬 CPR을 잘 적용하기 위해서 엄청난 트레이닝을 했다. 그리고 CPR 퀄리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했다라는 리포트와 함께 20분 동안 시행한 CPR의 프랙션, 그러니까 압박한 비율이 메카니컬에서는 80.4%, 매뉴얼에서는 80.2%. 그러니까 임상적으로는 20분 동안 이렇게 열심히 CPR을 하기가 어려운, 누가 모니터링하고 있지 않은 이상은 이렇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거는 좀 프랙티컬, 그러니까 임상에 당장 적용하는 어렵지 않나 이런 리미테이션을 조금 남겼던 서크 트라이얼을 소개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링크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2015년에 리서지테이션에서 발간된 트라이얼이었고, 스웨덴 그리고 영국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시행한 연구고요. 루카스를 가지고 시행한 연구고 1,300명 정도씩 각 암에 하고 있고, 4시간 서바이벌은 23.6%, 24.7%로 차이가 없고, 구 CPC도 7.5%와 6.4%로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여기에서는 링크 트라이얼을 할 때에는 그냥 우리가 하는 스탠다드 CPR을 한 게 아니라 메카니컬 CPR 그룹에서는 루카스를 어플라이를 한 다음에 자동적으로 컴프레션을 바로 시작을 하고 리듬 체크를 하지 않고 그냥 블라인드하게 샥을 주고 3분 있다가는 분석을 하고 샥을 주고 이런 프로토콜을 했던 부분들이 조금 스탠다드 CPR이 아니었다라는 언급들이 있고, 그리고 CPR 퀄리티를 모니터링 했을 때는 전체 다 케이스를 모니터링 한 건 아닌데 10% 케이스를 모니터링 했더니 메카니컬 CPR에서는 한 84%의 CPR 프랙션을 보였고 매뉴얼에서는 78% 정도의 CPR 프랙션을 보였다. 이런 리포트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파라메딕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2014년에 란셋에 게재된 논문이고요. 영국에 있는 앰뷸런스 서비스가 각각 지역마다 조금 다른데 클러스터 랜더마이제이션, 각 지역 군집마다 조금씩 랜덤화를 했다라는 거고요. 루카스 2를 가지고 1,600명과 2,800명에 대해서 원래 1대2의 매칭으로 해서 그 랜더마이즈 컨트롤을 트라이얼을 한 거고, 여기서도 결과를 살펴보시면 서바이벌 31 서바이벌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6%와 7%인데 통계적 의미는 없었다. 이렇게 관찰이 됐고요. 서바이벌 위드 굿 뉴럴로지 아웃컴에서는 루카스 그룹은 5%, 컨트롤 그룹은 6%로 살짝 루카스 그룹이 조금 떨어지는 이런 결과들을 리포트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연구는 제한점이라고 한다면 루카스를 적용하기로 한 그룹 중에서
한 40%는 루카스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매뉴얼 CPR로 넘어갔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결과 해석이나 결과에 달라지는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제한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1000명, 2000명, 4000명 정도까지 되는 RCT 3개를 먼저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그 메카니컬 CPR을 가지고 한 전체적인 연구 가운데에서 전반적으로는 서바이벌 위드 굿 뉴럴로직 아웃컴, 신경학적 예후가 좋은 예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살짝 줄어든 부분 스터디가 있지만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이런 여러 연구들을 갖다가 여러 연구들을 가지고 메타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여러 연구들의 공통점을 모아서 다시 분석을 하는 분석 기법을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그러한 메타 어널리시스는 각각의 연구가 이질성,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절하게 시행하지 못했다, 이런 언급들을 해주고 있고요. 서바이벌 투 호스피털 디스차지, ROSC 같은 데에서도 조금씩은 다르지만 크게는 디퍼런스가 없었다라는 리절트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스터널이나 헤모소락스, 뉴모소락스, 복부 내장 손상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된 거에서는 큰 차이점은 없다라고 리포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카니컬 CPR 디바이스를 사용할 때의 타임 인터벌 데이터를 한 3개의 RCT에서는 제공을 해줬는데요. 살펴보시면 메카니컬 CPR을 적용하자라고 하면 적용하고 나서 처음 AED를 적용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그냥 체스트 컴프레션을 하면서 적용하는 것보다 딜레이 되는 경향이 있고, 한 연구에서는 1.5분에서 한 2분 정도가 메카니컬 CPR 디바이스 때문에 중요한 퍼스트 디피브레이션이 늦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을 했고요. 한국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소방청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데이터상에서 어떤 메카니컬 CPR 디바이스를 썼나는 모르고, 다만 시도별로 소방본부별로 가지고 있는 메카니컬 CPR 디바이스가 뭔지에 대해서는 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조리 한 90몇 %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역마다 루카스를 가지고 있는 지역, 그리고 콜푸스,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게 콜푸스, 그리고 오른쪽 밑에는 쉴러가 저희 소방청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상으로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메카니컬 CPR 디바이스고요. 관련해서는 청에 있을 때 기계식 가상압박장치 사용하는 유튜브를 저희 TF팀과 같이 즐겁게 찍었던 기억들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사용법에 대해서는 소방청 유튜브에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사실 연구가 많지 않고, 한국에서 관찰 연구를 시행을 한 게 2020년에 퍼블리시 된 게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2016년에서 17년, 그러니까 우리가 5년 전에 메카니컬 CPR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살펴보면 한 7.6%, 전국에서 7.6%를 사용했는데, 사실은 시도마다도 이거는 베리에이션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2016년과 17년을 가지고 시행한 연구에서 살펴보면 뉴럴로직 아웃컴, 군 뉴럴로직 아웃컴에는 메카니컬 CPR과 매뉴얼 CPR과의 차이가 별로 없었다라는 리포트를 20년에 정유진 교수님이 하신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니셜 ECG가 샤커블 리듬이냐 넌 샤커블 리듬이냐, 그리고 이송 시간이 기냐 짧으냐에 따라서도 이런 부분들이 메카니컬 CPR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도 큰 차이점은 없었다라는 추가적인 리포트를 주셨습니다. 이 첫 번째가 데모그래픽 파인딩인데요. 살펴보시면 약간 메카니컬 CPR이 오른쪽 예스가 메카니컬 CPR인데요. 메카니컬 CPR 그룹이 아무래도 이게 보급이 지자체의 예산이랑 이런 거랑 또 같이 매겨져 있는지 약간 메트로폴리스가 좀 더 메카니컬 CPR을 좀 더 많이 사용한 이런 경향들이 있고, 바이스탠더 CPR도 메카니컬 CPR에서 조금 더 많이 했던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폰스 타임 인터벌 같은 경우에도 5분 이내에 도착하는 경우가 메카니컬 CPR 같은 이 조금 더 높았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보정해서 봤을 때에도 CPC에서는 큰 차이는 보시면 메카니컬 CPR을 사용한
경우에는 1.1%,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5%, 서바이벌 디스차지는 3.4%, 3.5%로 큰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2016년에서 2017년에 활용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구급 품질 관리 보고서 보내드린 건 22년 자료고 제가 23년을 좀 먼저 받아서 구급대소생술 지금은 얼마나 사용하는가 살펴보면 아까는 6.7% 정도가 사용을 했었는데 매년 CPR 디바이스 보급이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사용하는 거는 2018년엔 15%, 19년 20, 25, 30, 32.5로 지속적으로 더 많은 비율로 지금 메카니컬 CPR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만 지역마다도 그러한 편차는, 본부마다도 편차는 상당히 커서 대구, 제주, 창원, 울산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의 환자에게 메카니컬 CPR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있고, 가장 낮은 지역은 3%가 안 되는 지역도 충남, 충북, 광주 등이 그런 지역들이 편차가 있다라는 게 우리나라의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장 도착해서 그러면 기계식 가슴 압박 장치를 언제 사용하느냐? 중위수는 10분 정도, 도착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할 것을 하고 이송하기 전에 사용하는 게 대부분이다라는 부분들이 구급 품질 보고서의 리포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맨 처음서부터 메카니컬 CPR을 적용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냐? 그거를 4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16.4% 정도가 현장 도착하자마자 CPR 디바이스를 준비해서 적용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중에서 인천, 강원이나 대전, 경남 같은 경우에는 30%대가 4분 이내에 현장 도착 후 4분 이내에 메카니컬 CPR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카니컬 CPR을 적용하는 게 좋을 거라는 추측이나 아니면 이송 전에는 반드시 착용해야 되니까 그럼 언제 하는 게 좋을 거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2022년 리서치테이션에 이경원 교수님이 리포트를 하신 건데, 그런 목적으로 이 논문을 쓰신 거는 아닌데, 그런 메카니컬 CPR이 언제쯤 적용하는 게 필요한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CPR의 페이즈를 처음 2분을 페이즈 1이라고 놓고, 이송하기 전 1분까지를 페이즈 2로 놓고, 이송하기 전서부터 이송 시작하는 때까지를 페이즈 3, 그리고 이송 중인 페이즈를 페이즈 4라고 놨을 때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CPR 피드백 디바이스를 어플라이를 하고서 한 데이터만을 20년, 21년 데이터, 요 근래 2년 데이터를 봤을 때는 메카니컬 CPR 디바이스 대부분 졸의 오토펄스였고요. 페이지 1에서는 1.5% 정도 적용하더라. 그리고 이송 전에 한 70% 정도를 적용하더라. 그리고 이송 전과 이송 직후에 25% 정도를 적용하더라. 그리고 이송 중에는 1.7% 적용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울의 경우에 CPR 피드백 디바이스 있을 경우에는 그 정도의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논문에서 찾을 수는 있었었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체스트 컴프레션 프랙션은 페이지 1 때 가장 좋고, 노플로 프랙션이니까 결국엔 거꾸로 하면 90% 이상 유지되다가 페이즈 2에서는 80%, 페이즈 3로 넘어가면서는 60%로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이송 전후에 CPR의 프랙션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어서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저희 지금 소방에서는 119 구급차의 메카니컬 CPR 디바이스 보급은 확실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메카니컬 CPR 디바이스 사용도 보시다시피 지금 32.5%, 35% 정도로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맞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로는, 그리고 RCT에서 보면 매뉴얼이랑 메카니컬의 둘 차이는 아직 확실하게 증명되지는 않았다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송 전에는 메카니컬 CPR을 어플라이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맞는데, 언제 적용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RCT는 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적용 시점이 처음서부터 적용을 하려면 컴프레션도 떨어지고 처음 AED를 적용하는 것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송 전에만 하면은 될 것이냐, 아니면 처음서부터 그러면 디피브레이션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적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앰뷸런스 트랜스포트 전에는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겠고, 메카니컬 CPR 디바이스를 적용했다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점은 체스트 컴프레션 프랙션을 8, 90%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CPR 피드백 디바이스를 어태치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모니터링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디바이스가 있는 경우에는 피드백을 하고, 리더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줄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저 경북에 있는 임성윤 교감 분과도 또 잠깐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CPR의 적절성을 유지하는 ETCO2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도 메카니컬 CPR을 적용을 했을 때에는 적절한 압박이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링이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착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질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